안녕하세요. 저는 중급 알고리즘 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그 뒤쪽에 운영진 분들이 앉아 계신데 중간에 수업을 들으시다가 뭔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시거나 뭔가 의문이 생기시면은 손 드시면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따로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진행과 상관없이 뭔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주차 그리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리디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봤다. 이게 뭔지 대충 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일단 저희가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을 배울 건데 그거 배우기 전에 이제 모든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그리디 관련된 문제 세 문제 정도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도 넣어봤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도대체 시간 복잡도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복잡도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들어는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100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말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시간초과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초과라고 뜨는 거를 보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풀이로 풀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를 풀고 나서 엄청 막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고 나서, 이게 시간초과 났다, 다시 풀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으로 풀면은, 시간초과가 나겠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저희가 노력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시간을 가늠하고 내가 짤 코드가 시간 초과가 날지 안 날지 이제 예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 제한 그리고 메모리 제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제한과 어, 메모리 제한 메모리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건데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입니다. 근데 공간 복잡도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초반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란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특정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연산의 횟수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리즘을 짰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거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비고 표기법이라는 거로 저희가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표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고 표기법 말고 빅 오메가 표기법, 빅 세타 표기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빅 표기법을 배울 건데 빅 오메가 표기법이란 이제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이 그 알고리즘이 최상, 아주 좋을 때, 제일 빠를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거를 표시한 게 빅 오메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냐 이게 빅 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 오 표기법은 제일 안 좋을 때 이 알고리즘이 제일 오래 걸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게 바로 빅 오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최악의 실행 시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떴는데 이게 제일 좋을 때는 1초밖에 안 걸려. 근데 만약에 안 좋을 때는 뭐 2초가 걸려. 근데 이 시간 제한이 1초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은 쓸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최악의 경우에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빅 오메가와 빅 세타에 대해서는 2학년 2학기 자료고사 수업에서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풀 때 시간 제한이 있는데 수행 시간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기 위해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야 하고 그거를 표기할 때 최악의 경우에 어느 정도 걸리는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만 배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고 표기법이 뭔가 이 알고리즘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표기를 해볼 건데 비고 표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비고 표기법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란 이렇게 비고 대문자 5를 써주고 그 괄호 안에다가 이 알고리즘이 이 코드의 연산 횟수를 써주면 돼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디스코드에 PPT를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C++ 기본 문법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있고 지금 sum, 합을 담을 변수가 있고 지금 n을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1부터 n까지 반복을 할 건데 뭘 반복할 거냐? 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1부터 n까지 다 더할 것이다. 그러면 이 코드는 1부터 n까지 수를 다 더한 게 얼마인지 출력하는 코드이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실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연산을 몇 번을 하는지 저희가 알아볼게요. 연산을 몇 번 하는지 알아보니까 이 cin 입력 한 번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할 때 또 한 번을 하죠. 그리고 이 포문에서는 이 맨 처음에 초기화 하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이 조건식 보는 거 그리고 여기 수행문 그리고 증감식 이렇게 총 세개를 하는데 이 포문을 한 번 동작시킬 때 이렇게 총 세가지를 해요. 그래서 세번 근데 그거를 총 n번 반복을 하니까 요만큼 요 두 줄이 3n번을 연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포문을 볼 때 이거 조건식 체크하고 이게 트루면 요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을 하니까 총 세번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총 n번을 반복하니까 요만큼이 3n번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입력, 출력 있으니까 그럼 3n 플러스 2번이 총 걸리겠죠. 이 코드를 수행할 때 대략적으로 3n 플러스 2번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 비고 표기법 요거를 표기할 때 앞에 있는 개수랑 상수 같은 거는 그냥 없애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n이 매우 큰 수라고 수로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그 3과 2 그런 거는 다 무시를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3n 플러스 2였는데 그거 다 제거하면 5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이 코드를 보고 이 코드를 수행할 때 연산을 대충 n번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볼 때. 자, 근데 저희가 지금 1부터 n까지 합을 구했어요. 썸에다가. 근데 그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혹시 이 공식 다들 아시나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할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이거 아시죠? 이거를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배우잖아요. 요렇게 어떤 친구는 요렇게 구한 거예요. 한 번만 했어요. 여기 연산을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입력 출력 그래서 총 53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다 상수는 무시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51 이렇게 간략화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거랑 요 왼쪽에 오른쪽 두 개 다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의 n번의 연산이 필요하고 요거는 거의 한 번으로 퉁친다고 치면 요 정도밖에 안 걸리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이죠. 왜죠? 연산이 조금밖에 안 하니까 연산 횟수가 적으니까 그럼 시간은 더 많이 걸릴까요? 조금밖에 안 걸릴까요? 그렇죠. 그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코드를 보고 이렇게 ON, OIL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요거 표기해서 어디다 쓸 건데 이게 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빅5 안에다가 연산 횟수를 어떻게 쓰는지는 대충 알아봤는데 자, 예시를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를 몇 개만 더 보면 자, 이렇게 5일인 경우에는 상수시간이 걸린다. 이 코드는 상수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이런 거 입출력 그냥 다 무시하시고 여기서 지금 3 곱하기 n 딱 한 번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세세하게 들어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5, 3 이렇게 해서 그걸 약분해서 이제 5일 1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충 5일 정도 걸린다. 상수시간 되게 빠른 코드예요. 요거는 금방 컴퓨터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 볼게요. 얘는 바이너리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2학년 2학기 때 알고리즘 수업에서 배우실 텐데 이분 탐색이라는 거, 이분 탐색을 하는 코드예요. 이분 탐색이 뭐느냐? 저희가 이런 거 해볼게요. 제가 막게 1부터 50까지 중에 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숫자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숫자 생각하고 있을 것 같나요? 25. 자, 무슨 숫자 생각하고 있을 것 같나요? 30? 이렇게 제가 친구한테 내가 무슨 숫자 생각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25라 했다. 그러면 제가 up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40 이렇게 했을 때 다운 이렇게 제가 범위를 계속 축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업다운 게임 뭔지 아시죠?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내가 1부터 50까지다. 그러면은 뭐 할 것 같냐 했을 때 처음에 25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25하고 업이라 하면은 25하고 50 사이의 수 그렇게 말하는 게 반씩 이제 줄어들어 가니까 만약에 1부터 50까지인데 49 했는데 다운, 48 다운, 47 다운 이렇게 하면 훨씬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분 탐색이 그런 거예요. 이제 반씩 쪼개서 탐색을 한다. 그래서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빨리 그 어떤 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코드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반씩 탐색을 하니까 대충 로그 2n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럴 때는 이제 로그 n 이렇게도 비교 표기법에 쓸 수가 있구나.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형 시간에 대해서 볼게요. 얘는 지금 포문이 딱 한 개밖에 없죠. 일중 포문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이거 n번 반복하니까 0부터 n-1까지 총 n번 반복하니까 대충 n번이다. 그래서 on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표기한 걸 어디다 써먹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트라고 돼 있는데 소트 함수 요거는 뭘 하는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소트 쓰면은 그렇죠. 정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정렬하는 함수가 보통 n 로그 n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렬은 n 로그 n 정도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여기 일중 포문이었잖아요. 이번엔 포문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죠. 얘를 돌면서 그 사이 i가 1일 때 j가 1부터 n까지 또 돌아야 되고 i가 2일 때 1부터 n까지 또 돌아야 되고 그렇게 i가 1부터 n까지일 때 j가 1부터 n까지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거의 몇 번이 걸릴까요? 총 여기서 n번, 여기서 n번 그거를 중첩돼서 돌고 있으니까 총 5 n제곱이 걸리겠죠. 그래서 5 n제곱 이렇게 시간폭격도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얘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피보나치 함수를 구할 때 피보나치 함수는 그 직전의 값과 그 두 개 전의 값을 두 개를 더한 게 이번 거의 값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1 돼 있으면은 2, 그다음에 1과 2를 더해서 3, 그다음에 3과 2를 더해서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전에 거와 그 두 개 전에 거를 더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계속 이걸 구할 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그걸 n번을 총 반복해야 돼서 이 n승이 걸리는 요런 함수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알아볼 거고요. 아무튼 5에다가 5 크게 쓰고 대문자 5 쓰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연산 횟수를 상수랑 개수를 빼고 쓰는 게 비교 표기법이구나. 그리고 요걸로 시간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아까 여기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표기를 한 건데 이게 제일 적게 걸리고 이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 구조였나 알고리즘이었나 그 전공 수업할 때 요거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오래 걸리냐 이런 식으로 그 배성일 교수님 수업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걸린다. 근데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당연히 n제곱이 n보다 오래 걸리고 여기 n에다가 로그 n 더 곱했으니까 이거보다 오래 걸리고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비교 표기법을 할 때 아까 영향력이 낮은 항과 상수항 그리고 계수 이런 걸 다 무시한다고 했는데 그거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5, 3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간략하게 5, 1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수가 있고 상수가 있다. 그거 다 지우고 5n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 n제곱이 가장 영향력이 크죠. 2n 플러스 7보다 그런 것도 다 없애고 그냥 n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리고 2의 n승이랑 n제곱이 만났어요. 뭐가 더 클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2의 n승이 n제곱보다 여기 보시면은 n제곱은 요 그래프인데 2의 n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서 제가 표기한 것만 봐도 2의 n승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항이 더 영향력이 큰 항이에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팩토리얼이 가장 큰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n팩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저희가 아까처럼 그 아까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를 할 때 5n으로도 풀 수 있고 5, 1로도 풀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5n으로 풀었는데
만약에 n이 입력이 만약에 10의 구승이다. n이 최대 10의 구승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ON인 알고리즘으로는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1초에 대략 몇 번의 연산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1초에 1억 번 정도의 연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풀 거예요. 요즘 최근에는 좀 더 빨라져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희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1초에 1억 번 정도 연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 1억 번이 10의 8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ON인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n이 만약에 10의 9승이다. 그러면 시간 초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제한이 1초인 문제에서 저희가 ON인 알고리즘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n이 입력이 최대 10의 9승이다. 그러면 시간 초과가 나겠죠. 그럴 때는 더 빠른 거, ON보다 빠른 거, 뭐 로그 n 아니면 O1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다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1초에 대략 1억 번, 1억 번이 10의 몇 승이라고 했죠? 그렇죠. 10의 8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1초에 12팔승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 시간 복잡도가 더 크게 나올 것 같다. 만약에 n제곱인 알고리즘을 생각했는데 만약에 n이 10의 5승이다. 그러면은 총 10이 10승이 되니까 시간초가 나겠죠. 10의 8승보다 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시간초가 날지 안 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희가 이거를 왜 시작했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백준을 풀었는데 시간 초과가 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풀고 나서 이거 시간 초과 안에 더 빠른 걸 생각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ON인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 초과가 날까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n이 만약에 12 9승까지 주어야 된다. 그러면은 5 12 9승인데 저희가 12 8승 안에 풀어야 되죠. 1초가 시간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알고리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드를 허튼짓 안 하고 이제 빨리 이제 다 해보고 뭐 제출해보고 이런 과정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표기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복잡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비곱 표기법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셨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리디였죠. 그리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 동전형 문제가 있는데 이미 풀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안 풀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거의 다 풀어보셨네요. 안 푸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그리디 안 배웠어요. 아직 그리디 모른다고 가정을 해주세요. 그리디를 아직 몰라요. 저희 그리디 뭔지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까요? 당연히 다 해보는 거죠. 완전 탐색 뭔지 아시죠, 다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이 뭐였냐면 완전 탐색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시간 초과가 날까 안 날까? 방금 시간 복잡도를 배웠잖아요.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면 비고 몇이 될까? 그거를 한번 어,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 수 있을지 이미 풀어본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리디를 아직 안 배웠어요. 완전 탐색으로 접근해야겠죠? 오 몇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알 것 같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의견을 자랑해 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죠? 각각의 동전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은 이제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혹시 문제 이해가 아직 안 갔다 하는 분 계신가요?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 아직 문제 이해를 못했다. 근데 손들기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준규라는 친구가 동전을 N 종류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동전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 가치 합을 K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10이 N이고 4200, 요게 K1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동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력이 지금 6을 출력했죠. 이게 뭘 출력한 거냐? 이 4200원을 요 동전 종류, 요걸로 이제 바꿀 건데, 최소 만약에 1원짜리로 4,200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소 몇 개로 필요한 동전 개수 최소 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1,0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2개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출력을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입력으로 n과 k가 주어지고 n이 10이고 k가 12 8승이다. 그리고 뭔가 12 8승 나왔는데 뭔가 저 시간제는 1초예요. 아까 1초에 1억 번 연산한다 했는데 1억이 12 몇 승이었죠? 18승이었죠. 뭔가 불안불안하죠. 완전 탐색하면 될지 안 될지 불안불안한데 좀 더 읽어볼게요. 둘째 줄부터 엔게이줄의 동전의 가치가 오름차순으로 주어진다. 보니까 1, 5, 10, 50 점점 큰 수로 주어진다. 이런 뜻이었고 그리고 이 AI, 이 동전 가치가 AI는 AI-1의 배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었냐면 1 이제 5가 1의 배수죠. 10이 5의 배수죠. 50이 10의 배수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앞에 거랑 배수 관계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 요거가 배수 관계로 오름차순으로 주어지고 어쨌건 동전을 최소 몇 개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완전 탐색으로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오 몇이 나올지 도전해 보실 분 계신가요? 몇이 나오셨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문제를 노트북으로 각자 보시고 요거 창을 잠깐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할 때 최악의 경우 몇 초가 걸리나 요거를 알아야 돼요. 최상의 경우에는 요거밖에 안 걸린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시간 초과가 난다. 이러면 어쨌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얼마나 오래 걸리냐 요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저희는 최악을 생각해야 돼요. 자, 동전 종류가 있는데 총 n개가 주어집니다. n개는 근데 사실 n이 10밖에 안 돼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동전 종류가 주어지는데 동전이 배수 관계로 주어지고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주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 동전이 1원, 5원, 10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4,200원을 바꾼다고 했을 때 어, 5원, 10원 이런 경우보다 최대한 추를 작게 그러니까 1원, 2원, 4원, 8원 이런 식으로 가장 작게 해야 뭔가 최악의 경우가 나오겠죠. 왜냐면 4,200원이라 치면은 4,200원 치면은 만약에 뭐 여기가 뭐 100원, 1,000원 이렇게 되면은 뭐 4개, 뭐 100원으로 바꾸면 뭐 42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원, 2원 이렇게 하면은 1원으로 하면 4,200개고 2원으로 하면은 2,100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전 종류에서 이 동전의 가치를 가장 작은 걸로 봐야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는 동전이 지금 n개가 주어지는데 이게 지금 n은 최대 10입니다. 근데 저희 최악의 경우를 봐야 되니까 최대인 경우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전부 다 1원, 2원, 4원, 8원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경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쵸? 제가 왜 1, 2, 4, 8로 했는지 괜찮으시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1원을 만약에 1원을 사용해서
이론을 사용해서 만약에 K가 지금 최대 12 8승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K1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원만 사용해가지고 다 바꾼다면 총 1원이 K개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4,200원이었다. 그럼 1원이 4,200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2원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4,200원이라 치면은 K 나누기 2개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4,200원을 2원으로 바꾸려면은 2,100개 필요하니까 K 나누기 2개. 4원으로 바꾸려면 K 나누기 4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K1을 바꿀 건데 이 동전을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냐? 최대 1원이면은 K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2원이면은 K 나누기 2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0개부터 K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얘는 0개부터 K 나누기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1원을 만약에 뭐 4,200원을 예를 들어 바꾼다 치면은 1원을 뭐 3개 쓰고 뭐 2원을 뭐 4개 쓰고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게 전부 다 독립이 아니잖아요. 지금 1원 3개, 2원 4개, 뭐 4원 3개, 뭐 8원 몇 개 그렇게 쓴 경우 그리고 또 뭐 1원만 뭐 4,200개 쓰고 다른 거 0개 쓴 경우 이렇게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곱해줘야 합니다. 사용 가지수를. 그래서 1원을 최대 K개까지 쓸 수 있고 2원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곱해줍니다. 곱하는 거 이해 가시나요? 곱해주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줍니다. 곱해줬더니 지금 이게 요거가 n개라고 했었죠. n개. 여기 n개니까 여기 n개겠죠. 요거가 n개가 있어요. n개. n개. 그래서 지금 k가 n개니까 k n승 그리고 밑에 분모를 보면은 요렇게 이게 또 n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식을 다시 써보면 분자는 kn 그다음에 밑에는 요거 곱하기면은 요 지수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니까 n-1 나누기 2.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이해 안 가셨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운영진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뭐 했냐면 최대 얼마나 걸리냐 최대 가지수가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풀어볼 건데 최대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지수가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지수를 볼 건데 한 가지 경우를 볼 때 5일이 걸린다 치면은 지금 5 이만큼이 걸리겠죠. 5 이만큼 이렇게 똑같이 쓴 거예요. 근데 뭐가 조금 바뀌었는데 KN 그대로 썼고 얘는 지금 나누기 2랑 마이너스 1 그런 거는 다 뺀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n. 이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n제곱이니까. 이에 n제곱.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잘 넘어왔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n이 최대 10이라고 했고, k가 12 8승이라고 했어요. 최대. 그럼 얘는 최대 12 80승이겠죠. 자, 그 다음에 2의 n제곱분의 1은 n이 최대 10이라고 했으니까 2의 100승분의 1이겠죠. 그쵸? 근데 2의 100승분의 1은 2의 10 한 다음에 10승 분의 1인데 2의 10이 1024잖아요. 1024가 10의 3승이니까 얘는 10의 3승에다가 10제곱 했으니까 10의 30승 분의 1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얘랑 같이 하면은 10의 50승 10의 50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아까 그 동전형 문제를 저희는 당연히 그리드로 풀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그리드로 풀으라고 배웠으니까 그리드로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드를 모른다. 그랬을 때 완전 탐색으로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 탐색으로 풀기 전에 뭐 하라고 했죠?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보고 시간 초과가 날지 안 날지 먼저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봤더니 12 50승 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시간 제한이 1초였는데 1초에 몇 번 연산할 수 있다고 했죠? 몇 번밖에 못하죠? 그쵸? 1억 번밖에 못하죠? 그래서 1억 번은 10의 8승이니까 시간 초과가 난다.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는 풀지 못한다. 혹시 요 정답을 맞힌 분이 계신가요?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어, 잠시만요. 기한은 이 미팅에 있는 유일한 참가자입니다. 다음 시간 내에 미팅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 제 미팅룸에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근데 계속을 누르니까 되네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완전 탐색으로 보면 시간 초과가 난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해봤고요. 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간 초과가 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완전 탄식으로 못 푸는데 그럼 더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그래서 이 동전형 문제를 풀 때 저희가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을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디를 배우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디를 풀어보는 거죠. 저희가 아까 그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니까 시간초가 났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직관을 믿어야 돼요. 직관으로 보니까 이거 4,200원 바꿀 때 뭐 1원 4,200개 쓰는 거 그리고 1원 뭐 한 개 쓰고 5원을 뭐 몇 개 쓰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다 해보지 말고 어차피 그냥 딱 봐도 1,000원 4개 100원 2개네 알 수 있죠. 그냥 딱 봐도 그게 그리디입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전 개수를 최소화하려면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근데 이런 거는 이걸 뛰어넘으니까 말고 요거 가치 높은 것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되겠구나. 최대한 많이 요게 왜 들어갔냐? 1,000원 한 개 쓰고 다른 거 더 쓰는 것보다 1,000원을 네 개를 쓰는 게 더 그 정답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다들 원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반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방법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1,000원을 4개 쓰고 100원 2개 쓴 것보다 동전 더 적게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증명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해봐야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직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바로 그리디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디가 뭔지 알아볼게요. 선택의 순간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최적의 상황만을 쫓아서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디가 혹시 지민님 그리디가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인데 어,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최적의 선택을 그냥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때그때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빠릅니다. 왜냐면 모든 경우를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완전 탐색으로 할 때는 막 12, 50승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모든 경우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빠릅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탐욕적으로 내린 결정이 정말 전체 문제에서 최적으로 가는 건지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우를 한번 볼게요.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눌 건데 그 부분의 최적해를 찾아서 부분 최적해가 정당한지 증명을 하고 구현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말로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시를 아까 그 동전형 문제로 예시를 볼게요. 상황을 제가 좀 단순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동전 종류가 4개만 있다고 칠게요. 10, 50, 100, 500원 이렇게 동전이 있고 얘네들을 이제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K1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한데 이것만 제가 제안을 그냥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 문제인데 저희가 부분 문제의 최적해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직관으로 보니까 가치가 높은 동전보다 최대한 많이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에 기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류법이 혹시 뭔지 아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줄의 맨 마지막에 계신 노란색 기류법 들어보셨나요? 기류법 들어보셨구나.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반대가 틀렸다는 거를 보는 증명 방법이에요. 자, 이 기류법은 명제가 저희가 가정한 이 가정이 틀렸다, 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 걸 보여줘서 아까 맨 처음에 이 가정이 참이었구나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걸 바로 기류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뭔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을 반대로 이 가정이 틀렸다. 다른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서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처음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기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한번 동전형 문제 해볼게요. 가치가 높은 동전보다 최대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가치가 높은 동전을 제외한 임의 동전으로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보자. 그랬더니 저희가 만약에 1,000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가치가 가장 높은 동전 500원 요거 말고 그걸 제외한 임의 동전 뭐 예를 들면 100원 100원을 10개 써보자. 근데 그거보다 500원 2개 쓰는 게 최적이죠. 그러니까 요 가정 반대 가정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가정 해볼게요.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그러면 쓰는데 적당히 남기면서 써보자. 그랬더니 K가 1000일 때 500원을 한 개만 씁니다. 그리고 100원 3개, 50원 3개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보다 500원 2개 쓰는 게 더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가정을 뒤집어 봤는데 모순이 생겼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가정이 참이구나.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 문제를 이제 그리디로 풀어야 시간 초과가 안 나, 완전 한색으로 풀면 시간 초과가 나니까 그리디로 풀어야 되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리디가 뭐냐 어 이제 부분 최적해를 이제 탐욕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그게 뭐 맞는 건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증명을 해봤고 구현을 하는 코드예요. 코드를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각자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그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동전 가치가 더 큰 것부터 최대한 많이 거슬러서 주자 이런 코드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동전형 문제를 봤는데 혹시 이해 안 간 게 있으시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는 딱 한 문제만 더 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볼 건데 이 주요서 문제를 한번 눈으로 잠시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 코드에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포문이 독립적이죠. 이 포문은 ON이고 이 아래 포문도 ON이에요. 그래서 ON 더하기 ON. 그래서 총 ON. ON만의 시간 이걸 해결할 수 있었고 n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럼 10번이 거의 50 이제 약분을 하면 ON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복잡도로 요거를 빠르게 풀 수 있었다. 완전 탐색으로는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렸지만 그리디로 풀었더니 ON 더하기 ON이라서 풀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였고요. 이제 다음 문제 바로 가보고 쉬는 시간을 쉬는 시간이 너무 후반부에 쉬는 시간이 보통 중반부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럼 수업이 얼마나 더 많이 남은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마 안 풀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네 개의 도시가 있다. 이 동그라미 친 게 도시입니다. 그 원 안에 있는 숫자는 그 도시에 있는 주유소의 리터당 가격이다. 그래서 5원, 2원, 4원, 1원이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숫자는 도로 위에 있는 숫자는 도로의 길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요 도로가 2만큼의 길이고 요건 3, 요거는 1이다. 그리고 그래서 요 문제 설명을 저거 줄글로 읽으려면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어쨌건 뭐 최소 비용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인데 아까 요거가 어떤 뭐 기름 값이고 요거가 도로 길이라고 했죠.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총 2 더하기 3 더하기 1, 총 거리를 6만큼을 가야 되는데 기름을 충전을 하고 가야겠죠. 만약 여기 처음 있는 주유소에서 6리터를 다 충전을 했다. 그럼 총 30원이 들겠죠. 어, 만약 여기에서 요 6리터를 다 충전하고 갔다. 그럼 5 곱하기 6 해서 30원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 딱 요만큼 갈 수 있는 것만 주유를 합니다. 그러면 총 10원이 들고 5 곱하기 2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요만큼 갈 수 있는 것만 주유를 합니다. 그럼 2 곱하기 3에서 6원이 들고 여기서는 이 주유소에서는 또 이만큼 갈 수 있는 거 주유를 하면은 4 곱하기 1 해서 4원이 들고 그래서 총 16, 4 다음에 20원. 그래서 요거보다 요게 좀 덜 들죠. 그래서 요거보단 요게 더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만큼 갈 수 있는 주유를 해서 10원.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만큼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다 주유를 해서 엄청 거리가 4니까 4 곱하기 8 해가지고 18, 18원. 그렇게 해서 지금 30원, 20원
18원 이렇게 있는데 최소 비용 출력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정답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문제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운영진이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어볼까요? 완전 탐색으로 풀어보면 시간 복잡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는 그리디를 아직 안 배웠다고 치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도시가 거리가 1 이상 그리고 12구승 이하의 자연수다. 이미 여기서 뭔가 12구승이 나면 뭔가 불안불안하죠.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n개의 도시가 있는데 n개의 도시가 지금 12호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거리를 12구승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고 주유소는 n개가 있는데 어디에서 주유할지 그건 n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거리 1, 거리 1인 게 총 그러니까 거리가 총 12구승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각 거리마다 1만큼의 거리마다 어디에서 주유할지 그게 n가지 경우가 있는 거니까 12구승 곱하기 n가지 해서 12구승 곱하기 12호승 그래서 완전 탄색으로는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디로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리디 아까 어떻게 했던지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야 했었고 부분의 최적해를 저희가 직관으로 찾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 최적해가 정당한지 증명을 해야 하고 그다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아까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맨 왼쪽 도시에서 맨 오른쪽 도시로 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저희가 주유를 할 건데 이왕이면 싼 주유소에서 주유를 최대한 많이 해놓으면 좋겠죠. 필요한 만큼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 주유소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싼 게 1원이니까 1원으로 지금 주유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희가 이쪽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건데 여기 뭐 순간이동 잠깐 들렸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5원으로 이만큼 가고 여기서도 지금 2원으로 3만큼 가고 여기서는 지금 1만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4원, 5원, 2원 이거 중에서 2원이 제일 가장 저렴하니까 이때 4만큼 충전을 해왔어야 되구나.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 지나온 가장 저렴한 기름으로 최대한 많이 이동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동을 하면서 이 주유소가 가장 저렴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대한 주유를 해놓는 거죠. 근데 미리 가서 여기 순간 이동해서 해올 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만큼 5원으로 가고 여기서는 3만큼 2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4로 충전해서 1원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더 싼 주소가 있었죠. 이때 이미 1을 더 충전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2원으로 이제 4만큼 가자. 이런 식으로 그리디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 가정. 이것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찬찬히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류법으로 증명해보라 했으니까 뭐 증명한 과정. 근데 이게 반대 가정이 반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참이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동전 0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열심히 풀었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정답을 제가 LL이라는 자료형으로 선언해 줬는데 LL은 지금 타입 대표 롱롱 LL 지금 롱롱을 LL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겠다라고 선언을 해둔 거고 이제 롱롱에다가 엔서를 담겠다 이렇게 한 코드를 보면은 저희가 int로 했을 때는 요게 그 int 값을 범위를 벗어나는구나라고 이 코드를 보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풀어보실 때 int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틀렸습니다가 뜨는지 그리고 틀렸습니다가 떴다면 왜 틀렸습니다가 떴을지 입력 조건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answer의 최대 수가 어떤 수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int 범위를 벗어나서 롱롱을 썼구나 이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롱롱 int 이게 잘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학기의 1주차 강의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리드를
그리드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어봤는데 시간 초과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걸로 한번 시간을 미리 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이제 이 그리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디 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해 안 갔다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태클 걸고 싶은 부분 뭔가 이거 아니지 않나요? 가 아니라 사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있으시면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려고 하는데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몇 분을 가질까요?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이건 정말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끝낼 거라서 빨리 집에 가시는 게 좋을 테니까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까지 쉴게요. 네? 네. 그러면요?
네, 시작을 해볼까요? 자, 회의실 배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만약 그리디를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접해보셨을 텐데 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오른손, 처음 보시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오, 좋습니다. 회의실 배정.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아, 입력으로 회의 개수가 주어지고 회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 회의 개수 11개고 그래서 11개가 주어졌는데 이 회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이 1, 끝나는 시간이 4 이렇게 매칭해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각 회의가 겹치지 않게 하면서 회의를 사용할 수 있는 회의 최대 개수라고 했는데 한번 보면은 회의를 어쨌건 회의실이 딱 한 개가 있는데 회의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가 겹치지 않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최대 몇 개까지 회의를 배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한번 보면은 이 0번째 회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 세 번째 회의 요거 했다고 해볼게요. 안 겹치죠? 이거 끝나고 이 회의실에서 요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 했다고 해보면 총 4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죠.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래서 4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0, 3, 7, 10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 3, 8, 10 그렇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회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이 주황 색깔 회의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리디를 안 배웠습니다. 저희가 완전 탐색으로 풀어볼게요. 완전 탐색을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보니까 회의가 총 최대 n개, n개의 회의가 주어지는데 그 n개의 회의마다 이 0번째 회의를 배정한다 안 한다. 1번째 회의를 배정한다 안 한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배정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걸 총 회의가 n개가 주어지니까 이 n승까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 회의를 배정한다? 요것도 배정한다? 뭐 요것도 배정한다? 이런 경우가 나왔다면 겹치니까 그런 건 답으로 체크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경우마다 겹치는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n개짜리 회의를 돌면서 여기 겹치는지 끝나는 시간보다 시작 시간이 빠른 이런 경우가 있는지 또 n개를 돌면서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죠. 이 n 곱하기 2 n승 이런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n max가 문제 입력 조건을 보시면 12호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제한이 1초였나요, 문제가? 12호승 곱하기 2의 12호 하면은 시간 초과가 나서 이 문제는 완전 탐색으로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네, 탐욕적으로 최적의 순간순간 선택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알고리즘인 그리디를 배웠으니까 이 문제를 혹시 그리디로 풀 수 있을까 하면서 그리디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디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작은 부분 문제를 나누고 부분 최적해를 찾아서 그게 정당한지 증명을 하고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리디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회의실 배정이라는 문제를 그리디로 푸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는 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 문제를 푸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서 그 부분 문제마다의 최적을 쫓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 보면 이제 특정 시점에서 이제 회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지금 모든 회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요거를 선택했다 치면은 이제 요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요거랑 겹치는 건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t를 요쪽으로 이제 이 회의가 끝나는 시간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보다 뒤에 있는 회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t를 여기로 옮겨줬으면 이제 얘 이런 애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또 t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상황에서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이제 회의를 최적 선택을 하는 경우로 부분 문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게 답이 4였던 걸, 4였, 최대 4개까지 회의를 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최적 회의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그냥 빨리 시작하는 회의부터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시작하는 회의 해봅시다. 그게 최적 회의일 거라고 그냥 직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회의부터 배정을 해보니까 얘를 배정을 할 수 있죠. 얘가 제일 빨리 시작하니까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얘를 배정을 하면 t가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t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이제 배정할 수 있는 회의 중에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얘니까 얘를 배정해주고 지금 현재 2개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럼 t가 이쪽으로 되죠. t가 이쪽으로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배정할 수 있는 게 얘. 그래서 총 3개를 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빨리 시작하는 회의부터 배정을 했을 때 총 3개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답이 4였다는 거 알고 있죠. 더 많은 회의를 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정을 했던 시작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는 거는 최적회가 아니구나. 올바른 가정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의실을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러면 회의 시간이 짧은 것부터 배정을 해보자. 회의가 후딱 끝난다. 그러면 뭔가 회의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직관에 따라서 봤을 때 회의 시간이 짧은 것부터 배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2칸인 애들이 가장 짧으니까 얘를 한번 배정을 해볼게요. 얘를 배정을 하고 t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t 이후에 있는 걸 선택해야 되니까 가장 짧은 얘를 하고 그 t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남은 회의 선택 가능한 것 중에 가장 짧은 얘 그러면 또 3개밖에 선택을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정했던 짧은 회의부터 선택하자. 이것도 이제 최적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테니까 최적회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 계신 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쵸.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회의실을 어쨌건 많은 회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는 회의부터 해버리면은 이 회의 빨리 끝나고 이제 회의실 비었으니까 많이 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거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얘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빨리 끝나는 친구. 근데 얘는 이미 여기 겹쳤으니까 안 되니까 다른 애 중에 가장 빨리 끝나는 그 다음에 t가 이쪽으로 오고 이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이 친구. 가능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끝나는 이 친구 하면은 총 4개 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왠지 제가 답이 4인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끝난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니까 4가 나왔잖아요. 뭔가 이 가정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을 수도 있겠죠.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 뭔가 킹리적 가심으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자. 이렇게 4가 나왔으니까 뭔가 맞을 것 같다. 이제 증명을 해봐야겠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자,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충 생각을 직관적으로 해봤더니 끝난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하면은 뭔가 4개 되니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마지막 문제이고요. 1시간 반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어차피 접해 보셨을 테니까. 자, 저희가 가정을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 지금 만약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얘는 이미 선택한 회의고 얘는 이제 선택을 못하는 회의죠. T가 여기니까. 그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 지금 이 회의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 아까 이 A를 선택을 했었는데 얘 말고 다른 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말고 지금 B를 선택을 해보자. 반대 가정으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A 말고 다른 회의 B 요거를 배정했을 때 최적이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게 맞는지 기류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B를 배정을 했더니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게 이 회의니까 두 개를 더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B 말고 더 빨리 끝나는 A를 하면은 일단 적어도 이 B가 더 늦게 끝나니까 요 이후에 뭔가 선택된 거를 똑같이 A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B보다 빨리 끝나니까 요 뒤에 어쨌건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이 B와 조합해서 가능한 거였으면 A도 가능한 거예요. 얘는 더 빨리 끝나니까. 심지어 A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A를 선택하면 얘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B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정을 했더니 이게 아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는 게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했으니까 보면은 구현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구현을 할 때 이 과정에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시간이 t 이후인 회의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거 얘 선택, 또 이 시점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얘 선택, 이런 식으로 그리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풀면은 어떻게 되나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냥 이렇게만 딱 풀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만 풀었는데 저희가 지금 입력이 주어진 대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우연히 지금 이 예제 입력 1이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주어졌어요. 그쵸? 근데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예제 입력이 주어진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요거를 정렬을 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에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여기 T에서 봤을 때 지금 요게 가능하냐, 가능해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얘들은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 얘 되니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더 정렬을, 끝나는 시간에 빠른 순서대로 요 회의를 정렬을 해놓으면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구현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매 순간 이제 남아있는 회의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나는 회의를 매번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지금 맨 앞에 거가 가능하니까 하고, 그다음 얘네는 불가능한 거 빼고 얘 가능하니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 푸는 거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면 구조체를 썼는데 혹시 구조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C++ 구조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1학기 강의의 몇 주차였는지 까먹었는데 3주차였나 1주차였나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거나 구글링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같이 정렬을 해야 되니까 구조체라는 박스에 묶어가지고 요 입력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n개의 회의가 있고 그 n개의 회의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입력을 받아주고 그거를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을 해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해줄 거냐? 이 컴페어 함수가 들어있는데 이 컴페어 함수를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코드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1학기 때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t를 저희가 설정하기로 했죠. t를 설정해두고 answer에다가는 이제 정답을 담을 건데 이 t를 이제 이렇게 회의를 정렬해놓고 이제 회의를 첫 번째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t보다 지금 이 보고 있는 회의의 시작 시간이 더 같거나 뒤에 있다. 그럼 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answer 1을 증가시켜주고 t를 그 선택한 회의의 끝나는 시점으로 옮겨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n번만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완전 탐색으로 풀 때는 n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풀면은 빅 O 몇이 나올까요? 지금 포문도 있고 정렬도 있고 포문 한 개 더 있네요. 이렇게 그리디로 풀었더니 시간 초과가 날지 안 날지. 혹시 맨 뒤에 계신 분 비고 몇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배우셨으면은 이 계산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혹시 몇이 나올까요? n 로그 n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분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에서 세 번째에 앉아 계신 분 몇이 나올 것 같나요? n 제곱. 포문이 두 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맨 끝에 계신 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어렵나요? 그렇죠. 이게 종류가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일단 요로 입력받는 거 이런 건 다 무시할 수가 있고 일단 포문이 한 개 나왔어요. 그러면 요 포문은 ON이죠. 지금 N번 반복하니까 ON. 그리고 아까 소트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소트가 N 로그 N만큼이 걸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N 걸리고 N 로그 N 걸리고 이 폼은 여기 한 개 더 있는데 요거 N번 반복하니까 N만큼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N, N 로그 N, N 이렇게 걸리는데 요게 다 독립이에요. 이 포문이 이중 포문이 아니고 다 떨어져 있죠. 이거 계산하고 소트 계산하고 얘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덧셈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ON 더하기 ON 로그 N 더하기 ON 그렇게 했는데 N 로그 N이 ON보다 영향력이 클까요? 적을까요? ON 로그 N이 ON보다 영향력이 클까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ON 더하기 ON 로그 N 더하기 ON이니까 ON 로그 N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디를 풀었을 때는 ON 로그 N이 걸리고 N이 최대 12호승이었으니까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풀지 못했지만 그리디로 풀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풀면 틀렸습니다가 나와요. 요 이유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2절에 3절에 4절을 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틀렸습니다가 왜 뜰까요? 맞아요. 발레가 있는데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선택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회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회의가 잠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t가 여기 있으니까 가장 빨리 끝나는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끝나는 것 중에 더 위에 있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세 개밖에 못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렬을 했다. 그러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니까 이 t보다 크건 더 뒤에 있거나 같은 데 있으니까 얘도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선택할 수 있어서 총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함정이 있었는데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하되 끝나는 시간이 같은 게 있다면 시작 시간이 더 빠른 회의를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 라고 풀어주셔야 요 발레까지 요 케이스까지 다 생각을 한 거라서 그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요 구현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파이썬 익숙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건데 아까 전에는 그냥 끝나는 시간만 봤었죠. 이렇게 정렬을 했었는데 이번에 컴페어 함수에서 끝나는 시간이 다르다면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else 같다면 시작하는 게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해라 이렇게 코드를 바꿔야 맞았습니다가 뜨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처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이 문제를 그리디를 배우시면 거의 이 문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한 뭐 몇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만약에 이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 배우실 텐데 처음에는 회의를 왜 끝나는 시간을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떠올리지? 이렇게 되게 막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떠올리지? 막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수로 하다는 게 정당하다는 거를 어떻게 떠올리나 그리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를 많이 푸시다가 보면은 그런 감을 익히실 수가 있고 나중에 증명하는 방법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회의실 배정 문제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 방법을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구조체를 썼는데 구조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두 가지만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끝나는 시간과 시작 시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움직이고 싶어서 구조체를 썼던 건데 만약에 그렇게 딱 두 개만 있다 하면은 페어를 쓰실 수도 있어요. 사실 두 개 이상이어도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두 개 이상이어도 페어를 쓸 수는 있는데 그건 구글링을 해보시고요. 일단 두 개니까 페어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구조체 스트럭트라는 걸 썼었는데 페어로 풀면은 이렇게 앞에 인자가 있고 뒤에가 있는데 앞에 거를 first, 뒤에 걸 second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회의가 만약에 t보다 더 이후에 시작하는 회의다. 그러면은 일단 입력하는 것부터 보면은 이제 n개의 회의를 입력을 받을 건데 끝나는 시간을 세컨드 여기 뒤에다가 입력을 받아주고 시작 시간을
여기 first에다가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second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회의의 끝나는 시간, second가 시작 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시작 시간이 t보다 이후이면은 그 회의를 선택해주고 t를 그 회의의 끝나는 시간으로 바꿔준다.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이 first에다가 끝나는 시간을 담았고 second에다가 시작 시간을 담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시작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페어라는 게 이렇게 페어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이 페어 여기다가 담아서 그냥 정렬을 해버리면은 저희가 퍼스트 기준으로 먼저 오른차순 정렬을 해주고 만약에 퍼스트가 똑같았다 그러면은 세컨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끝나는 시간을 우선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주고 끝나는 시간이 같았다면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을 먼저 정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퍼스트에다가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의 퍼스트에다 끝나는 시간을 담아주고 세컨드에다 시작 시간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는 시작 시간이 먼저 들어오니까 ARI 세컨드를 먼저 입력을 받아준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컨드에 시작 시간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코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어를 쓸 때 그냥 페어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벡터에다가 담아서 쓸 수가 있어요. 벡터에 담아서 쓰면 어떻게 되냐? 보통 벡터에다가 이 안에 int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써주는데 여기는 이제 페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입력받아서 끝나는 시간을 first에다 넣고 시작 시간을 second에다 넣어준다. 그래서 벡터에다 푸시백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렬을 하면은 이제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이게 똑같았다면 스타트 여기 세컨드 인자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같은 방식으로 푸실 수가 있고 저는 보통 이 오른쪽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의실 배정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고 이 페어랑 부도체 같은 문법은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하고 부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7시 14분이네요. 자, 그리디. 언제 쓰느냐? 이제 부분 최적화를 반복적으로 취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에서 쓴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부분 문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부분 문제를 나눠서 거기에서 바로 탐욕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최적화들을 적용한 것이 전체 문제에서도 최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분 탐욕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전체에서도 이제 최적의 결과를 낼 때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부분 최적화를 떠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회의실 배정 같은 문제에서도 어떤 가정이 옳은 가정인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저희가 떠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정당성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대신 장점은 저희가 완전 탐색으로 못 푸는 문제들을 그리드로 오늘 풀어보는 연습을 했죠.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모든 경우를 탐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떨어진다. 시간 복잡도가 아주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파이썬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DP를 배울 건데 거기에서 2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프 탐색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저희가 아까 배열은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2차원 배열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아파트 1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 1층이라고 치면은 100호, 101호, 102호, 103호, 104호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 저희가 1차원 배열은 만들 줄 알죠. 1차원 배열에다가 만들어서 여기 각각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4층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을 4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1차원 배열 4개를 만들어서 201호에는 몇 명이 살고 303호에는 몇 명이 살고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 4개를 선언을 해서 수를 입력 받아줬어야 됐어요. 근데 사실 2차원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 4개를 굳이 안 하고 2차원 배열 하나를 선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살아는 숫자가 여기 0, 1, 2, 3 이렇게 4칸
그리고 오라는 숫자가 0, 1, 2, 3, 4 이렇게 5칸.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 4 곱하기 5짜리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칸에 접근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세 번째 그 A열 3, 1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3, 1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다 그럼 A열 1, 3 이렇게 써서 이 배열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뭔지 대충 알아봤고 이 배열을 선언을 하려면 1차원 배열이랑 똑같아요. 1차원 배열이랑 똑같은데 1차원 배열을 저희가 4개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저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었다. 만약에 길이 5짜리인 1차원 배열 4개를 선언을 하고 싶으면 2차원 배열 4,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배열에 접근을 하려면 A열 0, 0부터 A열 3, 4까지 이렇게 0부터 n-1까지 가는 거는 1차원 배열이랑 똑같죠. 그리고 이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뒷장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 배열 선언이라고 돼 있는데 1차원 배열이랑 똑같아요. 2차원 배열을 전역 변수에다가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전역에다가 선언하면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의 배열을 선언하면 0으로 초기화 된다. 그리고 이중 포문으로도 배열을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필 함수 사용법은 구글링 해주시고요. 그냥 이중 포문으로 저는 보통 많이 합니다. 아니면 전역에다가 선언하거나.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만 알아보고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자, ARR 2, 3 이렇게 이 두 칸, 세 칸 이런 배열을 선언했고 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 총 6개의 숫자를 이렇게 써주면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배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 행열을 보니까 행은 0과 1 있고 열은 0, 1, 2 있잖아요. 배열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언과 동시에 중괄호에다가 숫자를 담아주면 0,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잘 들어가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중괄호를 묶어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써줬다. 만약에 총 6개 저희가 6칸을 선언을 했는데 3칸, 3칸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숫자를 4개만 써줬다. 그럼 안 써준 칸에는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문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중 포문을 들면서 각각 그 2차원 배열을 각 칸에 접근을 해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시인으로 입력을 받아도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입력을 받으라고 하면은 그래서 2차원 배열이 있었고 2차원 벡터 똑같아요. 2차원 벡터도 1차원 벡터를 안 아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1차원 벡터는 이런 친구인데 이렇게 벡터를 선언했다. 그러면은 푸시백 1, 푸시백 2, 푸시백 3 그러면은 벡터가 지금 이제 크기가 늘어나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푸시백이 되었고 거기 안에 있는 거를 출력을 했는데 이 오토 NK 이것도 1학기 강의에서 그 반복문 강의에서 저희 설명을 들었어요. 아니면은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보니까 1, 2, 3 잘 들어갔다. 그 다음에 1차원 벡터 똑같아요. 2차원 벡터도 아까 2차원 배열이랑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5 하면은 지금 행이 총 5개 0부터 4까지 2차원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푸시백 1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다가 푸시백 2, 3 그래서 2, 3 이렇게 들어가고 벡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에 수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과 2차원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써서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드디어 수업이 끝났는데요. 이제 문제만 소개시켜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사실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을 거라서 문제들 겁내 많이 써놨지만 부담감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골드 문제인데 요게 그리디랑 2차원 배열을 써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리디를 오늘 처음 배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다 풀어드린 거예요. 요거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디를 어느 정도 아는데 잘 모르신다. 뭔가 조금 어려웠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4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 여기에서 한 개, 여기에서 한 개, 여기에서 한 개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요거는 2차원 배열 써야 되는 문제이고 요 나머지는 그리디 문제인데
이렇게 제가 왜 4개로 이 문제들을 분류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리디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T동 어딘가에서 6시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